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 금리 빅스텝의 여파가 이거래일째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우리 증시가 오늘 또 크게 밀렸습니다. 2,610이면 얼마 만에 가장 낮은 겁니까? 네,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예.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결과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고 또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과 일본 증시의 급락,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까지 악재가 켜켜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가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자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폭을 키우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높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환차손을 우려해서 우리 주식을 팔고 있고 또 이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는 상반기 환율 상단을 1,300원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2,600선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상황인데 어떨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증권가에선 미국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코스피의 경우 그간 해외 주요국 대비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은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국내 기업의 실적 역시 1분기의 경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2분기 이후에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사실 추가적인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우리 증시가 글로벌 상황이 민감하게 좌우되다 보니까 예상치를 빗나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30선에서 2,750선 제시했는데 월요일인 오늘 벌써 이 예상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지금과 같은 장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550선까지 전망한 증권사도 있던데 이 증권사 전망치가 좀 더는 변화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자본시장 상황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 증시가 오늘 밀린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조정은 사실 이 고용지표 부진 때문이었다고요? 예, 이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게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4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은 42만 8천 명 증가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40만 명 증가보다 이 상회를 한 겁니다.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증시가 빠지는 건 무슨 원리입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고용이 좋다는 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신호긴 한데 문제는 이 임금입니다. 이 4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5% 넘게 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제품이나 이 서비스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이 물가가 더 오른다. 이거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더 키우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또 장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물가가 정점을 지났느냐 이 부분이 지금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월가에서는 3월 정도에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잖아요.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근원 물가가 어떨지가 주요한 겁니다. 이 근원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파월이 이렇게 시사를 하는 발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근원 물가가 꺾였다는 말은 경기가 이제 과열 국면을 좀 벗어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준이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근원 물가가 4월에도 꺾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게 아무래도 좀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특히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종목을 보면 좀 특징이 잡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대형주 위주로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다음 달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지만 동시에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투심이 이렇게 훼손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저기 FNF는 이제 패션 의류 기업인데 특히 크게 빠졌다고요? 네, 코스피 200 편입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로 중국 봉쇄가 이제 강화됐다는 소식에 투심이 더욱더 훼손된 겁니다. 최근 FNF를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가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2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현재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영업이 중단된 점포의 비중은 약 20% 정도인데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히는 정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봉쇄 해제 시에는 매우 빠르게 실적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수 편입 소식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편입 종목의 투자 시점으로는 한 달 전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적용되니까 딱 지금입니다. 이보다 먼저 투자를 할 경우 개별 종목 이슈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공식 발표 후에는 오히려 이익 실현 매물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달 전이 적당하다고 보는 건데요. 예. 또 공매도 세력을 피하기 위해선 정기 변경일 이전에 환매수가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이 대차장고 증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공매도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공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내일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공매도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예, 새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이 적용하는 담보의 비율이 140%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외인과 기관은 105%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미흡한 개선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코로나19 이후 부분 재개됐던 이 공매도 제도가 이제 전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아직까진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주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 또 다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조정장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곳들 오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증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경기 방어주 ETF에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올 들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이 지수가 90% 가까이 폭등할 정도로 지금 변동성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미국의 방어주 ETF 순유입 금액은 50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입된 금액을 이미 넘어선 건데요. 예. 이 모닝스타의 라이언 잭슨 패시브 펀드 연구원이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방어주 ETF 유입 수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유입됐던 2020년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ETF로 좀 위험을 좀 분산을 하면서 동시에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를 선택하는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고 안전한 걸로 따지면은 채권 쪽 투자도 괜찮지 않나요? 네, 채권 쪽으로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장중에 3.146%까지도 오르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이 안전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도 꼽히고 있는 투자 수단인데요. 때문에 장기 국채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냐, 이 타이밍으로 인식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이 주식과 채권 가격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 등 이 월가의 좀 대형 큰 손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 흐름이 계속 두드러지면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채권 가격은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신흥국 채권 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1년간의 채권 인버스 ETF가 좀 돈이 몰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채권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투자자들이 몰리는 자산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원자재 시장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원자재요? 이 원자재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받는 영향이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다만 그 영향으로 LNG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상승 모멘텀, 미국 천연가스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장중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제재를 이어가려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 미국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의 이 황병진 연구원은요, 천연가스 관련한 파생형 ETF나 천연가스 생산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뭐 러시아 전쟁 국면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외 주목할 증시 일정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이벤트는 내일 예정된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일 테고요. 잠시 후 송민아 기자가 자세히 다룰 텐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원스토어가 일반 투자자 청약,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또 예. 금요일에는 4월 수출입 물가 등이 발표가 되고요. 또 이번 주에도 LG와 KT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챙겨보셔야겠고요. 11일에는 이 중국의 4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또 12월에는 미국의 4월 PPI가 발표가 되고요. 13일에는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 지수,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대기 지수 잠정치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난 3월부터 좀 둔화하는 국면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생산 차질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주요 국가 지표들 함께 살피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 4월 수출 증가율이 뭐 굉장히 좀 크게 둔화된 게 오늘 좀 지표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밤 미국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박혜린, 오민지 기자였습니다.